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론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은 권기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초대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때도 좀 많은 분들께 2024년 경제 네. 또 산업 이런 흐름 또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에도 좋은 그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말하자면 작년에 표현했던 2024 비즈니스 트렌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 교수님도 계속해서 그런 전망서를 내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이제 그 2025년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한국 경제의 흐름 이런 걸 간단히 이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끈다고 제가 생각하는 14개의 주요 산업들 그 산업들의 2025년 전망은 어떤가? 네. 그리고 각 산업 내에 주로 활동하는 그 메인 플레이어들 어떤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돌아보는 그런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바로 그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색감이 국방색입니다. 국방색입니다. 약간 느낌은 K 방산을 좀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 색감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점잖으면서도 네. 고급스럽고 네.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없을까 네. 고민하다가 짙은 녹색과 금색의 조합을 네. 한번 생각을 해봤죠.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 입고 나오신 자켓도 금색이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배경은 또 이렇게 녹색입니다. 녹색이고요. 네. 오늘 이 분위기 책을 아주- 위해서 만든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달려가 볼 텐데요. 네. 그냥 한번 이렇게 질문지 같은 걸 좀 떠나서 네. 저는 그냥 대담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여쭤볼게요. 네. 워낙 또 책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네. 공부 많이 하고 계시고 워낙 정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네. 우리 회고를 한다라고 하죠. 네. 24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망 말고요. 그냥 네. 회고. 2024년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순우리말로 꾸역꾸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간신히 견뎌 나오는 네. 그리고 조금의 희망을 붙들고 네. 긴 터널의 끝을 이제 다가왔나 네.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일단 총평을 그렇게 좀 느낌을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환경에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4년 들어서 일부 산업 위주로 약간의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을에 들어서 기다렸던 미국의 피벗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금리 약간이지만 인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정책의 기조가 이제 서서히 바뀌지 않느냐. 물론 많은 변동성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2024년은 되돌아볼 때 그냥 꾸역꾸역 견뎌왔다.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보았다. 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다가 네. 터널의 끝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아직 터널 밖을 나온 건 나온 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24년 10월 현재를 10월 현재 놓고 그렇습니다. 보셨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뉘앙스 상은 네. 대표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껴진 뉘앙스 상으로는 25년 경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5년 경제는
이런 비유적으로 약간 작가적 감성인데 작가적 감성으로 25년 경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년 경제는요. 네, 활짝 해가 뜨진 않았지만 네, 구름이 걷히고 네. 드디어 맑아지기 시작한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느낌을 그러면 갖고 이제 있습니다. 뉘앙스로 보면 네, 터널 바깥으로는 나온다. 그렇죠. 터널 바깥으로는 나오지만 네, 그 터널 바깥의 모습이 그렇게 뭐 화창한 날씨는 아니다. 맞습니다. 예, 좀 구름 잔뜩 낀 그런 날씨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구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네. 느끼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금리나 정책 기조의 약간 변화는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의 귀신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특히 여러 군데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이 만약에 격화되거나 예, 다른 데서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기에는 사실 한국도 완전히 배제되질 못합니다. 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도 위태위태하게 보이거든요. 네, 아마 외국에서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쟁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점점점 나빠지는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점들은 원자재 가격을 위시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막 빠져나왔지만 그런 변동성이 악화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터널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변경에 서 있는 네, 아슬아슬한 그렇지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현재로서는 그 변수가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게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가정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고, 네, 다만 그 변수,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더 격화된다. 격화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2차로 뭐 네. 격화된다든가 그러면 뭐 한국 경제도 다시 그렇죠. 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위태위태해질 수 있고 2차 인플레 나오면 통화 정책 기조는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그죠? 있는 것이고.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은행도 이번에 이제 인하를 약간 하면서 그런 암시를 줬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네, 혹은 금리가 인하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네,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네, 하는 그런 걸 내비쳤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변화의 그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긍정적으로는 네. 가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렇게 상정할 필요는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주신 책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네. 뭐 한국 경제와 또 세계 경제 뭐 이런 흐름을 다소 뭐 올해보다는 네. 내년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24년 경제에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좀 악재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요소라고 했다면 근데 그 억눌렀던 요소들이 좀 해소된다든가 25년에는 반대로 24년에는 없었던 긍정적 요소가 25년에는 새로 생기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든가 예 그런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들을 가지고 24, 25를 좀 비교해서 좀 저울질하듯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타스크인데요. 네. 네, 질문지 없는 질문을 네. 제가 드려보면 죄송합니다. 우선은 예. 그 한국 경제가 그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외의 요소들이 나빠지는 경우에 우리가 입는 타격이 비교적 큽니다. 네. 그게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 그 특성에 의한
불안감이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국 특유의 또 그 오랜 그 제조업에서 가져온 발달해 축적해온 그런 노하우라든가 네. 또 비교적 첨단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같은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세계 1등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선두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희망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침체를 이제 겪고 난 다음에 DRAM 우리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업황이 돌아섰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AI 산업,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AI 가속기니 HBM이니 네. 뭐 이런 GPU니 이런 거 아니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때까지 주력해온 DRAM 같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조차도 상당히 회복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반도체 산업 전반이 2025년에도 2024년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 뭐 특히 이제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아주 뭐 정말 거의 파산을 할 정도로 네. 밀려났던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도 이제는 그 사이에 축적된 그런 경험과 기술도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위탁 생산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선두권을 나가고 있고 또 신약 개발에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자금도 조금씩 풀리고 이래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보다도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사이에 아주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엔진이라든지 이런 국산화 레이더 같은 것도 국산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방산도 굉장히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한때 뭐 거의 뭐 추락을 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조선업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때도 있었던 건설업 네. 이런 것도 다시 살아나는 네. 부활되는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거의 한 2, 3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할 정도로 네. 주문이 많았고 그다음에 신조선 가격 지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신호가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그 산업을 벗어나서 전 국가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WGBI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국채 세계 국채 지수에도 편입이 되었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제 점점점 높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 또 그냥 단순히 우리의 뭐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 80조 이상의 어떤 그런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정부가 자금을 동원시킬 때 금리 비용이 낮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2025년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경제 외적인 요소, 정치적인 것들, 네. 이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돼요. 그것이 이 경제의 원활한 진전을 가로막거나 방해할까 싶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기업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고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해당 주셨던 이제 고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니까 네. 간단한 토론적 피드백을 좀 올리고 네. 이 1편을 먼저 마무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지금 뭐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의 이 경제 전망은 사실은 이제 뭐 제 경제 전망서가 사실은 유일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다른 책들은 이제 트렌드서고 네. 저는 이제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는 예. 근데 경제 전망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죠. 네네네.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제시하는 건데, 근데 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4%. 근데 제가 1.9%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관도 한국은행도 네. KDI도 IMF도 월드뱅크도 OECD도 그 어떤 기관도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네. 2.2% 정도로 통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을 낮게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제가 대표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네.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저도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들면 24년에 가장 약한 골이라고 보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조차도 24년보다는 25년에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가장 약한 골인데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미 도산하고 있고 네. 그만큼 이 부실 건설사들의 부실 채권이 이제 해소되는 거죠. 줄어드는,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부실 채권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융 부실도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또 유망 산업 관점에서의 기회들도 이제 많아지는데 네. 그런데 성장률 면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성장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할 영역 말고 그 외적인 영역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해야 됩니다. 네. 이해가셨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에 한 학년에 몇 명 있었습니까? 혹시 저희들 경우는 70몇 명. 70명. 70명 중에 30명 아이들의 성적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평균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40명 아이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험해지고 이해가시죠? 그런 느낌의 흐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도 조금 더 그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30명 아이들에 좀 집중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 없으시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30명만 보면 한국 경제가 마냥 좋아지는 것처럼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찾으시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뷰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않으시면 지금 바로 또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물론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이죠.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한국은행조차도 만약에 이 새로운 변수 중동발 확전이 나타나거나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뭐 2차 인플레가 오거나 해서 다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정하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십사.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런 그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국가 경쟁력 이번에 노벨 경제상 탔는 분들 보니까 국가의 부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면은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이 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생각하면
노동과 자본에서는 벌써 이미 졌어요. 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노동과 자본에서는 벌써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노동 그럼 투입, 자본 투입 자본 말씀하시는 투입이요? 거죠? 예. 근데 생산성은 어떠냐? 생산성도 우리가 좋지를 못해요. 네.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긍정적 혹은 희망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마냥 좋아하고 뭘 이렇게 즐거운 예상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현실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현실을 또 제대로 볼 때 유망 산업은 무엇이고 또 그렇죠.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비유망 산업이 아닌 유망 산업으로 계속 신사업 진출을 하시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신사업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많은 유동성이 신사업 투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거죠. 자금적인 예. 지원을 하는 그게 우리 경제를 또 선순환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뭐 투자를 통한 뭐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